반갑습니다. 지금 벚꽃이 지고 봄이 많이 깊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춤 비평을 하는 이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지금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의 안무자 이용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춤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당시에 그 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동시대 춤까지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춤을 감상하면서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춤꾼으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 안무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만드는 춤이 제가 만들고 있고 지금 추고 있는 이 춤이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궁금증을 가진 건 아니고요. 용진 안무가 같은 경우가 조금 아주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 지금의 춤이 네. 전통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전통춤이 아닌 경우는 외국에서 그냥 어느 순간 툭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작이 있고 그렇다면 시작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춤의 시작은 이른바 근대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그 근대춤을 찾아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대라고 하시면은 인접한 춤? 인접한 시대의 춤인가요? 예. 그 무용이란 말이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말이 아니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워낙 무용이라 해서 무용해서 무용이 원래 우리 단어라고 우리 용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자로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무용이라는 그 단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모던 댄스를 우리보다 빨리 받아들였던 일본에서 생긴 말인데요. 일본의 그 영문학자 스보우치 쇼라는 사람이 영어 단어 댄스에 해당하는 번역을 무용이라고 했죠. 원래 무는 손을 벌리고 돈다는 그런 뜻이고 용은 도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춤이 두 가지죠. 회전춤하고 도약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무용이라고 춤 자체를 하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1913년, 14년에 매일신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1920년대에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족지였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도 똑같이 무용이라는 단어가 쓰면서 보편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그 시기에 공표가 되어서 그렇게 쓰이게 되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그 개념을 지칭할 말로써 그냥 쓰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일단 무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려고 하면 이제 춤이 좀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독일어로 탄츠, 영어로는 댄스, 불어로는 당스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장르의 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춤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일본도 서구 무용이 들어오고 전통춤인 가부키도 있고 가부키와 또 다른 형식의 춤들이 생산돼서 이 세 가지가 혼재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때가. 그런 상황에서 이 세 개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 이제 무용이란 단어를 이들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서 이 무용을 대체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 뭐 예, 설명을 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지만 우리는 무도 그때 이제 그러니까 1900년 초기에 그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무용이라는 단어보다 무도라는 말 혹시는 도무라고도 했어요. 거꾸로. 무도 혹은 도무를 사용을 했죠. 하다가 1928년쯤 되면서 그 이후에 그 무도라는 단어가 약간 쇠퇴를 하고 무용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도라고 하니까 이건 TMI인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 부산역처럼 바뀌기 전이에요. 제가 되게 어릴 때인데 철도 무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기 가면은 무술을 배울 수 있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교춤을 주는 그렇죠. 곳이었더라고요. 그때까지 쓰였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많이 쓰. 예전에는 뭐 무도라는 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썼고 뭐 구락부라든지 이런 그 일제 시대 때나 우리 근대 초기에 썼던 한자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쓰이기도 했죠. 그럼 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렇죠. 춤 우리 굉장히 익숙한데 그죠? 그 춤은 예전에는 이제 춤추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별 이제 큰 그 어떤 용어로서의 어떤 사용을 거의 하지 않다가 1980년대 그 탈춤 부흥운동이라든지 그다음 민족춤, 민속춤에 그 대한 그 이론과 가치를 재평가하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춤이라는 우리의 고유어가 있는데 구태여 무용이라는 단어가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자각이 생겨서 그때부터 춤이라는 단어를 좀 의식적으로 그 학계에서는 많이 쓰게 됐죠.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춤 그리고 무용이 걸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무용이라는 단어의 도입이 오늘날의 춤의 시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또.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이제 이게 이제 건대춤의 시작과 관련이 되는데요. 1928년에 부터 이제 무용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그 춤 자체를 말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무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전제가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다양한 춤이 있다는 전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춤밖에 없었죠. 우리 춤, 궁중에서 추는 궁중무, 밖에서 추는 그냥 민속춤들, 그다음에 뭐 무속이나 그다음에 뭐 절에서 추는 종교춤 정도 있었는데 다 같은 맥락이고 우리나라 춤이었고 그러니까 개별춤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학춤, 성무, 뭐 그다음에 뭐 무당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됐는데 서구에서 그 이시바쿠를 통해서 그죠 재성이하고 통해서 신무용이라는 개념에 모든 댄스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과 경쟁해야 될 새로운 한국 그 전통춤이 정리가 되죠. 한성준 선생님을 중심이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서구의 춤 신무용 그리고 새롭게 정리된 그 전통춤 그리고 여러 민속 춤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이 춤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무용이 그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적인 정리를 위해서 사용된 단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용이라는 게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좀 더 국제화되고 좀 더 전문화를 가지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무언가 개념 정리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용된 단어가 무용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까요? 아, 예, 그 사실 용어는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어 연구를 할 때도 당시의 기사에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이제 기사 그리고 이제 비평, 그다음에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생기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시점에 네. 우리나라에 외국 춤들도 들어오고 장르 구분이 생겼다. 뭐 이런 맥락에 대해서도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국 춤이 유입되면서 그 일단 그때 유입된 춤을 우리가 특별하게 신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의 전통 춤들이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전통 춤들이 이 신무용과 사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성희를 비롯한 그 최성희 이전에 배구자라든지 최성희로부터 해서 그 신무용을 추는 그 공연의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춤계에서는 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전의 형식으로는 경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춤을 정리해서 무대에 맞게 만들 필요가 생긴 거죠. 거기서 나선 사람이 한성준이고 한성준이 어릴 때부터 그 장단을 그 사람은 고수 출신이거든요. 장단에 굉장히 그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집안 때문에 기방이나 무속에서 있던 각 다양한 춤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 중에 필요한 40-50개를 뽑아서 정리를 해서 무대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무용과 새로운 전통춤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신무용이고 전통춤이 뭐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장르 구분이 생기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그 뭐 이제 극장의 형태가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구화된 무대가 들어오고 극장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고 좀 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온 발전이다. 네, 그렇죠. 모던 댄스나 컨템포러리 댄스가 어떤 특정한 형식, 춤추는 형식에 따라서 다르신 게 아니고 시기라든지 그 다루는 주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이제 구분이다 이렇게 말이죠.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그 외국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춤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뭐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춤을 춘다라고 하니까 뭐 발레 하느냐라고 하는데 난 발레 아니다. 모던 댄서다라고 하니까 뭐 알겠다고 그 발레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레는 발레고. 그 나라 춤, 예. 그 외국에서는 그냥 발레를 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통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발레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요즘은 컨템포러리 발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 현대무용으로 보는 것들 그 많은 작품들이 그 보면 장르 부분은 그들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구분에 대한 모호한 점, 그다음에 발전 과정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우리한테도 구분이라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일단 서구에서 유입한 어떤 새로운 형식이 우리가 갖고 있던 주류의 형식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한 영향력을 갖출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그 형식이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주류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들어온 거는 신무용이고 우리 거는 한국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필요가 있던 거죠. 자연스럽게 장르 구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방금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제 예전에 누군가가 너 뭐 하니 뭘 전공하니라니까 저는 그냥 춤추는데요 라고 설명을 했더니 되게 정체성이 없다라는 예,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우리의 춤의 특성과 이제 서구에서 유입된 춤의 특성을 구분짓기 위해서 장르를 구분했었고 지금 현 시대에서 새로이 창작되는 춤 같은 경우는 이게 창작이냐 아니면 클래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춤의 그 구분을 구태여 하려면 어떤 특정한 형식 뭐 보다는 그것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구별하는 게 더 훨씬 편하다는 거죠. 낫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구에서 들어온 춤 신무용이 지금 우리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전통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걸 계속 구분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 예,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이용재 단무가가 원래 춤을 이렇게 익혀온 과정이 그것도 아주 뭐 좀 당시에는 굉장히 남달랐다던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왔던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무용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용계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스트릿 댄스를 하다가 아마도 비슷한 갈증이지 싶어요. 표현의 한계, 몸으로 무언가를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스트릿 댄스는 조금 파생된 게 다르긴 한데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연습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무용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스트릿 댄서들이 제가 그랬어요. 어떤 표현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테크닉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네.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실용무용학과를 가게 됐어요. 전문대를 갔다가 거기서 어떤 잘하시는 현대 무용수를 보고 뿅 반해가지고 무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파트를 정했어요. 근데 또 하필 한국 무용 파트를 갔어요. 제가 한국 춤이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현대 무용을 보고 무용에 반해서 한국 무용을 배우러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랬다가 이후에는 다시 이제 창작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번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죠, 그럼. 예. 1900년대 초 무용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춤 장르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식의 춤 장르 구분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순수하게 예술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그 구분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뭐 알고 가면 좋긴 좋지만 네. 구태여 뭐그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뭐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의 춤인지도 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형식의 그 형식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가면 감상에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식적인 구분이 모호한 작품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그 이용진 안무가가 안무한 사자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작품에 대해서 뭐 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뭐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실 놀다가 얻어 걸린 작품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항상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 네. 사실 전통
연희 뭐 야류 북청 사자 노름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했던 시도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현대 버전으로만 바꾼 거였고 한복 대신 양복을 입었을 뿐이었고 춤도 요즘 추워지는 춤 그런 느낌의 음악들을 사용했었고 그래서 이 저희 사자후라는 작품이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조금 더 콘텐츠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르를 굳이 따지기보다 한국적 콘텐츠를 차용한 창작 춤이라고 저는 이제 단정 짓는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한국 무용도 발레도 네, 아니기 때문에 연극도 아니고 전통 연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적 콘텐츠를 차용한 뭐 춤, 창작춤, 네, 창작춤? 그렇게까지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오늘 영상의 주제라고 할까? 그거를 오늘의 춤과 내일로 춤을 잡았는데요. 그 오늘의 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춤이 시작된 근대춤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대춤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그때 일어났던 춤계 현상이 뭐 장르 구분이라든지 용어의 정착이라든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그 흐름에 따라 오늘의 춤 컨템포러리 댄스까지 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일의 춤은 근대춤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와 다르지 않게 그 춤들이 매일 오늘의 춤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변화의 과정이다. 컨템포러리가 동시대지만 거기서 컨이라는 것을 빼면 템포러리라고 일시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춤은 템포러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장르 구분에 갇히지 말고 유연하게 이 춤의 변화를 한번 봐주면 춤에 훨씬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무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네. 춤을 보실 때 직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구분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먼저 느끼시길 권해드리고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용수의 몸은 끊임없이 형태가 변해가고 끊임없이 세포도 몸도 마음도 다 변해갑니다. 그 찰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우리 무용수들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무용수들의 호흡에 공명을 하셔서 미래의 춤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분은 익숙해진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거니까 우선은 그냥 춤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직 아쉬운 점도 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아쉽습니다. 촬영을 하니까 아쉽네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